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아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전세 가격, 이중 가격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전세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좀 짚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 얘기도 많이 할 게 많아요. 이제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삶의 기반이잖아요. 지금 주거 부분은. 그래서 상가를 하시는 분도 뭐 아파트나 뭐 주택에 또 거주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연일 뭐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또 종을 또 깜빡했네. 또 시작한다 그랬는데 일단 종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제가 블로그에 최근에 그 저번에 그 전세 이중 가격 이어서 두 번 후속으로 쓴 글이요. 현 서울 전세 시장에 대한 고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이나 이제 물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이 비중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분 중에 뭐 한 지금 벌써 2분 다 갔는데 한 8분 정도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팩트 체크를 하고, 나머지 한 2분 정도는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자세, 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항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상, 팩트 체크는 제일 중요하고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팩트를 기반으로, 아, 팩트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전략을 짜고, 제가 그 블로그에도 글을 남겼지만 결론적으로 이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 협소한 곳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계속 지방에서 젊은 층이 계속 유입이 되죠.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방에 있으니까 뭐 시골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만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삶의 그 베이스인 이 주거 공간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서 하시는 일,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은 또 열심히 하시되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 영화 기생충 보면은 그러잖아요. 송강호가 아들한테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도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되게 나중에 그 어떤 삶의 주거 공간에서 쫓겨날 때 비애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 그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를 좀 빠른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지금 서울 전세가가 지금 103주 연속 올라서 지금 그 각종 언론에서 지금 핫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3주라는 거는 그 2019년 7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가 103주라는 거예요. 지금 104주째 상승을 할 예정이고, 이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2020년에서, 보통 2020년도에 뭐 한 4만 6천 가구인데 2021년도 되면 이게 19,000, 뭐 2022년 12,000, 2023년에 뭐 8,000, 하여튼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파트를 이제 지어도 임대 공급은 늘지 않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그 지난해 6월 6.1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강제를 하니까 그 새 아파트 임대 매물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죠. 이게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됐지만,
셋집에 살면서 이제 집을 마련하는 사람 다수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이제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나 뭐 월세 매물이 없죠. 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710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는데 서울에서는 마이너스 67%예요. 이게 그러니까 4만 3천 가구 건에서 지금 14,000건, 경기도는 3만 8천 건에서 대략 16,500건으로 마이너스 56.5% 감소가 됐다. 이 전세 매물이 감소된 양을 나타낸 거고요.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는 이제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당장 뭐 어떻게 공급을 해결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말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될지 불확실하죠. 예를 들면 그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제 그 과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기도권에 그 유유부지라든지 뭐 어쨌든 공급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중랑구 쪽에 그 뭐 그 육군 저기 뭐지 골프클럽 뭐 이런데 몇몇 군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일단은 신문에 나온 건 뭐냐면 과천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말하는 그 공급량이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2, 3년 후에 될지도 불확실하죠. 이렇게 무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도시 인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과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랑구 이런데, 이런 데도 대도시 인기 지역 공급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요. 너무 좁은 수도권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전략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원하는 지역 1순위 지역을 못 가면 단계별로 들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단계별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바로 또 못 들어가면 세를 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더 벗어나는 외곽지에서 월세를 뭐 몇 년 동안 살면서 돈을 또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 시장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이제 전세 시장 지금 그 자세히 팩트 체크한 부분은 또 뭐냐면, 지금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17년, 18년, 19년에서 꾸준했어요. 그 전월세 비중 추이가 뭐 예를 들면 어 퍼센트로 1000채 이상 민간 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뭐 19.7, 17.2, 20% 이렇게 되던 것이 2020년 들어서 12.6%, 2021년 뭐 올 3월까지는 6.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그 부동산 114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에서는 뭐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보통 새 아파트 입주 시작하면 그 전월세 수요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여태까지 그 안정시키는 어떤 신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서울에선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새 아파트 이제 집주인이 입주를 증가하니까요. 이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입자 간 경쟁이 어떤 확산이 되면서 또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이 도미노 전세난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한 45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부 정책이 자꾸 엇박자가 난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취지까지 뭐 나쁘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 결과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세련되게 정책을 가져갈 필요 있다. 적기에. 그리고 적정한 강도로. 항시 얘기하죠. 적정한 강도로 적시에.
아파트는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3년 후를 예측을 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책이 세련되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그 반포 제1주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5월에서 7월까지 이 일대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초구 말이 그 전세난이 뭐 인근 강남 송파에서 밀리면 강동 또 경기도 하남까지 이제 밀려가는 추세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집은 여러분들 그 100%가 넘었어요. 저기 그 주택 보급률이. 하지만 집은 계속 멸실이 되고 그 100% 넘었다는 거는 낡은 주택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거고 충분치 않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집을 지금 안 갖고 전세 월세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 보면 이 벼락 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야 되고 그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도 자세히 글을 썼으니까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워낙 지금 전세 시장이 핫한 시장이 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1분 30초 오버됐는데 제가 아까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1분 30초 오버된 걸 또 촬영을 1분 30초 분량을 또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